네, 헌법재판소 주변 상황이 어떤지 취재 기자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뉴스가 네. 많기도 하고 네. 중요하기도 한 날 오셨습니다. 먼저 앞서서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막상 대통령님께서 그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그 좌장하는 모습 보니까 여당 의원이잖아요.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그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국가적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염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또 막상 우리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께서 이렇게 탄핵 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직접 출석하시는 모습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또 착잡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왜 직접 출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지금 어찌 보면 탄핵 심판도 받고 있고 형사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사도 받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는 계속 지금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죠?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탄핵 심판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탄핵 심판에 집중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의 그런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그런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뭐 이렇게 판단할 때 본인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직접 이렇게 밝히는 것이 아마 그 탄핵 심판에 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통령의 고도 통치행위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공감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또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사실 그 관제에 머물고 할 때 대통령께서 이제 체포를 거부하고 할 때 수사의 정당성,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또는 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했느냐 하는 그런 절차적 문제를 이렇게 제기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단 수사를 피한다는 부분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자꾸 피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변론기일에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불식도 좀 필요하다. 대통령이 당당히 재판에 임한다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굉장히 강조를 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이유로 수사를 피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적할 수 있죠. 네. 그게 뭐 대통령께서 수사와 재판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구속 기간 20일이죠. 20일 구속 기간 지나면 다음 달 7일 정도에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온다는데 기소가 결정되더라도 아마 1심은 아마 7, 8월로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재판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기소 이후에도. 그런 장기전에 들어가는 수사보다는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은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까지는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4월 18일에 헌법재판관 두 분이 이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이루어진다는 걸 거의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집중하려는 의도. 예. 그리고 또 수사를 자꾸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하는 부분이 본인의 혐의들이 더 뭐 드러난다든지 또는 대통령의 그런 어떤 그 지금까지 이제 같이 있었던 장성들이나 이런 분들 국방부 장관 이런 데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건 자료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굳이 응대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심판정에 들어온 화면까지 보여드렸어요. 시청자분들에게. 국민지 기자,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우선 지금 상황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그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제 국회 CCTV를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처음 심판 전부터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 48분쯤에 서울구치소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동을 했는데 오후 1시 11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고요. 지하 통로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포토라인은 서지 않았고요. 1시 58분쯤, 그러니까 변론 시작 2분 전에 이제 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정을 했습니다. 오늘 정장 차림이었고요. 빨간 넥타이를 착용을 했습니다.
2시부터 3차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출석 확인을 마무리하자 이제 윤 대통령이 양해해 주시면이라면서 발언 기회를 먼저 요청했다고 하고요. 네, 짧게 발언을 이어갔는데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재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간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변론이 이어졌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한 내용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헌 포고령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개헌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소명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썼다라는 입장은 그대로고요. 다만 이 개헌 포고령 집행 의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체포조 관련. 또 이 부분도 논란이 됐었죠. 사실 그 여인영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는 이제 10명 이상의 주요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 10명 이상의 체포를 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심판정에서 체포 지시는 하지 않았다. 사살 지시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의원님 먼저 오늘 여기서 나온 얘기 먼저 여쭤볼게요.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대심 판정에 나와서 시작을 하기 전에 그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구민지 기자가 얘기한 대로 헌법 재판관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얘기했고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지켜왔다. 헌재도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니 여러모로 잘 살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본인의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대통령께서 나라를 생각하고 이랬던 부분, 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생각이고요. 또 이런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재판정에 대한 또 송구한 마음을 전했는데 이게 또 국민을 향한 송구한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포함해서. 근데 오늘 그 개헌 포고령 작성 경위 이 부분하고 그 체포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조사된 거하고 다른 좀 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오늘 보니까 이게 개헌 포고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라든지 지방의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헌 해상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를 통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작성 경위에 대해서 집행 의지가 없었다고 지금 말을 했다고 하시니까 일단 작성 경위는 김용현 장관이 했고 내가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서로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걸 집행할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조금 이게 좀 제가 바라봤을 때 일단 작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성이 됐고 또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국회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부분 또 군대가 투입되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작성을 했던 그 보고를 받았던 일단 관여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이제 사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좀 그런 여건 아니겠느냐 이런 좀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또 체포조 관련은 지금 명단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죠 이래 있는데 누구를 체포하라 했다 이렇게 다 해서 명단이 10명 이렇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이제 의아한 부분이죠, 그죠? 여당 대표까지 왜 체포를 하려고 했느냐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헌법재판소는 형법상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그죠? 법을 준수하는 부분에서 위법이 있었느냐는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판단해 볼 때 이 부분들이 얼마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설득력이 있느냐는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도 했지만 그날 일 관련해서 국회의 CCTV를 지금 헌재에서 본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개헌 포고령을 누가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고령 자체가 선포가 됐잖아요. 예. 국민들이 다 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체포조 관련해서도 앞서서 한동훈 전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게 좀 다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예. 지금 일단 그 여인영 사령관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하시지 않은 말을 지어서 했다고 보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경위는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하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헌법재판소를 가리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포고령이 헌법에 어떤
그죠? 네. 이게 헌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네. 봤을 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오늘도 그 주장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론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것은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그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고 그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삼권 분립에서 행정부의 권한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가지는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는 그 어떤 판단력, 통치행위를 우리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인정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 계엄이라는 자체가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 예,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 이제 바라볼 때 국회가 계엄 대상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는 이 부분에 해당 해명이 좀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그 주장을 설득 있게 하고 싶으시다면 계엄 대상이 아닌 국회에 왜 국회를 통제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해명이 잘 안 되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차은경 판사도 딱 물었던 게 그거랬잖아요.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냐. 맞습니다. 대통령께 그때 체포될 그죠? 그 당시 때 그때 그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가서 이제 45분간 변론하실 때 그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고 또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국회를 대행하려고 했느냐는 부분에 대한 의도를 이 판사가 물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일 이제 굉장히 초점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받아들여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좀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아니 의원님도 그날 비상계엄 당일날 국회 상황을 다 경험을 하셨을 거잖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님하고 같이 그 표결에 들어갔던 18명의 의원 중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봤습니다. 저는 담도 같이 제가 대표님과 함께 뛰어 들어가서 어찌 보면 그 문을 못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게 하고 국회 안에 들어가서 표결까지 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보신 상황인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보면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네. 소리를 공개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고요. 뭐 내심이 이제 의원들 간에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뭐 본인의 마음속 깊은 것을 표현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저희가 뭐 총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공식적인 그 단체 대화방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말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로 딱 돼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차원이 상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당에서도 지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도 당도 그런 목소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의원 개개인의 생각에서 본인의 어떤 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해야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든지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그 공수처의 무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윤 대통령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그 무법행위 권성동 대표의 표현을 이제 좀 해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미 우리 당의 이제 스탠스는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이제 밑에 계엄을 같이 참여했던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 장군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조사가 다 이루어져서 구속이 됐고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방어권도 지금 뭐 많이 약해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뭐 자진 출두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좀 망신주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그래서 그걸 이재명 대표가 자꾸 비교하는 거죠. 그죠? 이재명 대표도 그때 뭐 구속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 위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그 구속영장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좀 모멸주기 형태로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마음들 또는 지금도 대통령을 좀 지키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생각해요. 그래서 또 저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으로서 물론 이제 비상계엄이 잘못되었고 지금 온 과정들 중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복귀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조사를 받고 저렇게 구속이 되고 또 저렇게 또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저를 하는 모습들이 이 마음이 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헤아려 주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가 아니라 탄핵 심판에 가고 출석을 하고 우선하는 이유, 정치적인 좀 어떤 의도, 속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부에서는 뭐 지지층을 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런 합니다. 이야기도 뭐 어떻게 하는 보세요? 분이 계시죠. 네, 뭐 네. 언론에서도 그런 또 뭐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다 해서 뭐 그 이유를 지지층을 위한 결집이라 하기에는 조금 앞서가는 게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면 사실 뭐 옥중 편지를 써도 되고 지난번처럼 또 뭐 이렇게 우리 그 지지자들이 그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할 때 그 편지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출석해가지고 저렇게 본인의 입장을 말하는 부분을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그 부분을 계획을 해서 들어온다고 하기에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으로도 지지세 결집하려고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 출석 부분은 대통령의 그런 어떤 소명을 확실히 하고 싶어하는 마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속보를 먼저 네. 하나 전해드릴게요. 지금 헌법재판소 진행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앙선관위에 CCTV를 재생을 하고 있다. 군 투입 장면을 확인하고 있다. 이게 원래 국회 소추인단이 요청했던 증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3시 2분부터 3시 20분까지 20분가량 정도 이제 CCTV 증거를 확인을 했고요. 국회와 선관위 또 국회의장 공간에 계엄군이 투입된 그 영상, CCTV 영상을 재생을 하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조금 전인 3시 29분쯤부터 지금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의원님하고 얘기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층을 겨냥을 해서 탄핵 심판에 꼭 나오지 않아도 다른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그동안 냈던 메시지가 네. 극우 지지층에게 영향을 주면서 예. 서부지법 폭력 사태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겠어요? 민주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겠죠, 그죠? 예,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관저 앞을 지키는 분들에 대해서 뭐 격려를 하고 또는 또 그런 마음을 전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나를 지켜라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게 좀 더 오해가 되면은 거부지층들에게 이렇게 뭐 나를 지켜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 이런 법원에 이렇게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한 법원을 공격하는 형태 또는 좀 소요 사태를 일으킨 부분들에 대해서 좀 원인 제공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뭐 말을 민주당이나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도 저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시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분이 이런 소요 사태를 기대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시고 또 본인이 국민께도 또 송구한 마음도 있겠지만은 저런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기물을 파손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형사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뭐 원인 제공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거는 저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우리가 좀 받아들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부지법 그 사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명히 의원님은? 잘못된 네.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지금 좀 선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이냐면요. 지금 분명히 폭력은 잘못되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말에서 저는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앞에 그 전제를 덮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폭력을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평생을 선생님으로 살았고 또 교원단체를 대표했던 교총 회장 출신으로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전제가 무너지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낼 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고 사법부의 판단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아쉽고 애석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도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거쳐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일부 의심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짚어봐야 될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근데 그 말과 연장선상에서 연결시키는 부분들은
우리 어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오만하다는 느낌이 더 다음에 또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된다면은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런 일들이 다시 또 벌어졌다고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당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지도부에서 고심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일부 의원들, 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예. 지적이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뭐 윤상현 의원님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훈방 얘기도 나오고, 조치라는 말이 예. 또 뭐 강서 경찰서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리던데 통화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지지자들하고 있을 때 지지자들이 뭐 월담하고 이런 분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적극적으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뭐 그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국회의원이 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면 뭐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뭘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아보겠다 말은 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서 그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윤상현 의원께서 훈방이 될 거다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또 반대쪽에서 공격하는 원인이 됐잖아요. 이는 이렇게 월담하고 이래도 국회의원 전화 한 통 해주면은 훈방이 되나? 이런 식으로 경계심을 못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좀 제어를 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 대한 오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만 이제 윤상현 의원도 5선 국회의원입니다. 20년을 국회의원 하신 분이고 늘 국민을 만나고 국민들을 만났던 분이 그렇게 소요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그 마음을 파헤치는 부분은 좀 과하다. 그래서 질책하고 비판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주의를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다만 이거를 의원직 제명이라는 그런 절차까지 가서 그 의원을 뭐 이렇게 제명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일들은요, 우리 정치가 너무 극단인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좀 잘못 나오거나 좀 실수가 있으면은 제명한다, 고발한다, 탄핵한다. 이 우리 사회가 정말 이렇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아니 그 얘기를 하면은 극우 유튜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날 서부지법 사태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분들이 뭐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오히려 이 폭동을 좀 선동하는 듯한 예. 그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극우 유튜버들을 지지하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보이고는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지 좀 저도 확인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 뭐 단체방 이런 데서도 이걸 뭐 극우 유튜버 지지하는 말은 안 들리거든요. 근데 혹시 뭐 그런 거겠죠? 또 뭐 비대위원장께서 뭐 선물을 보냈다 뭐 이런 걸로 지금 또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뭐 행위 하나 가지고 극우 유튜버를 지지한다 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모든 일들이 이제는 뭐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해석이 너무 좀 광범위하고 좀 극단적으로 가는 부분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극우 유튜버를 우리가 지지하면 안 되죠. 지지하면 안 되고 뭐 그분들이 이런 소위 사태의 원인이 되는 부분은 밝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확대 해석되고 또 그게 또 가짜뉴스를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더 뭐 어찌 보면 선량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유튜버들까지 뭐 유튜브는 다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또는 정말로 우리끼리 말하는 극우가 아니라 보수를 사랑하는 그런 또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과의 또 사실 구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표현들이 좀 정제돼서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내란 특검법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예. 네. 그 내란 특검법을 네. 저희들이 그때 이제 저희 본회의 통과가 밤 12시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좀 의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천의 의총에서 네. 그 의원들이 대부분 주로 반대가 많았었어요. 사실은 내란 특검법 우리 주진우 의원이 그 마련해온 안이 그날 막 시끄러웠던 의원 중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네. 어떠냐면은 좀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만들어가지고 그 민주당의 특검안하고 우리 특검안을 비교하면서 제가 이 정도 아니면은 우리가 좀 괜찮겠다 싶은데 그때도 저희가 딱 했던 게 인지된 사건에 대한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게 제일 문제다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의총에 나온 분들 중에 다수가 좀 오히려 많은 분이 안 된다더라고요. 특검법 내는 자체를 하지 말자. 왜? 이 보수 괴멸이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 내는 것도 좀 쉽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개별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조금 더 많은 숫자가 특검법 내자고 나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좀 느낀 게 이거였어요. 우리 의총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좀 입을 닫아버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의총장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중진들 이야기가 좀 많이 강조되고 또 좀 우리가 좀 그 표현들이 자극적인 표현들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말을 잘 못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 지적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저는 뭐 하여튼 우리 당이 지금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 특검법에 대한 방향을 그 일단 낸다고 결정을 했어요. 왜? 의원들이 일단 많이 찬성을 하니까 내지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안 받아줬잖아요. 그럼 이게 대한 물으면 제가 답을 어떻게 드리냐면 저희가 인지된 사건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특검은 계속 조사를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검에 대한 조사 내용들이 계속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조사하지 않는 항목들이 포함이 자꾸 되고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희 당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역을 넓히지만 이게 뭐 수사기관이고 수사 인원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인지된 사건 수사요. 이게 다른 특검에는 없는 조항입니까? 아니요. 다 있는 저희도 걸로는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저희들도 그때 들었을 때 인지된 예. 사건에 대한 관련 수사를 특검들이 보통 다 넣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건 맞는데 저희가 이제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과거의 특검들하고 지금 특검은 뭐 저희들이 좀 뭐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저희 당과 보수의 명운이 걸린 특검이기 때문에 과거의 특검들이 이 인지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시켰다 해서 우리도 포함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과거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고 너무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예. 조기 대선도 염두에 예. 둔다고 생각을 예, 하면은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받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 그렇게 좀 라고. 봅니다. 지금 네. 뭐 우리 정치라는 게 그 또 이게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또 많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뉴스 속보가 하나 더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구민지 기자? 네, 맞습니다. 네. 조금 전이죠. 3시 36분쯤부터 한 1분가량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는데요. 국회 측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고요. 계엄 선포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국회 측에서 이제 부정선거 관련 동영상을 틀었는데 그걸 음모론이라고 하고 이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했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여러 가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 그리고 선관위 전사한 장비를 극히 일부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을 스크린할 수 있음 해봐라. 네, 그런 의도에서 이제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선거 부정이라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다.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 변호인단이 얘기를 할 때는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난 변론기일 때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는 선관위 시스템을 살펴보라는 취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네. 음모론을 자신이 제기해서 이제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뭐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발견이 됐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한번 스크린할 수 있음 해봐라라는 지시였다. 조금 더 이제 한 발 유보적으로 좀 말을 한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 네. 이 원고에 없는 이 생방에서 나오는 네. 이 속보를 보고 제가 말을 많이 드려야 돼서 오늘 뭐 이런 좀 굉장히 좀 긴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선관위 시스템 이 부분은 사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들은 저희 당 의원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지금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좀 많이 의심된다. 이거를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너무 단정 짓지 말자는 이야기가 일부 올라와요. 그런 얘기들은 있고 또 대통령께서 워낙 또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였다고 만약에 대통령이 말씀하신다면 이제 또 분명히 저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반대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선관위도 군인들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또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냐면 대통령께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너무 확고하시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또는 또 의논이라든지 협의 또 저희 여당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공감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안 좋았겠나. 그러니까 저희 평소에 저희 그 만나는 일부 의원들 말고
국민의힘에는 또 그 뭐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대표도 있고 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쪽으로 해박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무성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부정성의 부당성을 미리 저희들하고 많이 좀 공유하시면서 내 임기 중에 이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식으로 만약 했다면 우리가 야당과 협상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특검법을 받을 테니까 너희는 부정선거 특검법을 좀 받아봐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에서 뭐 많은 어떤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회로 병력이 투입되고 선관위라도 그때 또 이런 그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점검해 봐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목도한 그런 장면들이 좀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설득력 해석이 좀 해명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국회 측 소추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헌재가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3차 변론이 끝났고요. 양측 대리인의 마무리 발언이 진행 중이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 속보를 가지고 정연님하고 얘기를 나눠서요.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다른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